2024년 방위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방산 전체로 보면 2024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확신으로 바뀌는 해. 지금까지 2022년, 2023년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지금까지 키워왔단 말이죠. 실제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오너 일가 차원에서 글로벌 톱 10 방산기업이라는 목표를 외치고 있기도 하고요. 2024년은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수주 등을 통해 수많은 기회를 잡아냈던 것들이 우연이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력에 따른 것이라고 증명하고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의 변신을 기대가 아닌 확신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해 수주하고 올해 인도를 시작하는 여러 계약들이 하나하나 실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출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유럽의 군비 확장이나 중동의 불안도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만드는 자주포, 탄약, 포탄, 전차 등의 무기와 시스템들이 새로운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동우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레포트를 통해 2024년에는 주요국 대선이 치러지고 전쟁도 계속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유럽, 중동에 이어 아시아 대립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군비 확장 기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미 받아놓은 수주만 따져도 2025년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아 대립 리스크라는 건 어떤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과 대만의 대립을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만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을 시도하고 있어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연구원은 동남아 군비 증강에 의해 최소한의 군사적 대응 능력 확보 의지라는 제목의 레포트에서 동남아 일부 국가들이 과거 10에서 20년 사이 국방비 지출을 꾸준히 높이면서 동남아에서 군비 경쟁이 등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다.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점차 동남아 군과 국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업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4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편안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4분기부터 분기마다 K9 자주포, 천무미사일을 폴란드에게 인도하면서 돈을 받게 되는데 올해 12월 초에는 또 폴란드와 3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체결했죠. 뿐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호주 같은 나라들과 계속해서 추가 수출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단어로 편안함 그 잡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특장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이 얘기는 확연하게 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누리호의 다음 단계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다음은 카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차와 미사일이라면 카이는 뭐죠? 맞습니다. 전투기죠. 카이가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전투기는 역시 FA-50입니다. 훈련기 경공격기인 T-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공격기죠. 2022년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유명해졌어요. 폴란드와 맺은 이 FA-50 수출 계약은 모멘텀이 무려 2028년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올해 말에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2028년까지 나머지 36대를 순차적으로 납품하는 계약이었으니까요. 이 FA-50의 장점은 바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운용하고 있는 주력 전투기 F-16과 여러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슷하냐면 FA-50을 타던 파일럿들이 약간의 전환 교육만 받으면 F-16에 탑승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수준이라고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부품도 약 80% 정도가 서로 호환된다고 하니 정비 편의성도 매우 높겠죠. 실제로 폴란드가 FA-50을 경공격기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도 폴란드가 F-16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FA-50에 기반이 된 T-50은 훈련기와 경전투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전투기인데 사실 이런 특징 때문에 T-50은 사실 훈련기 치고는 성능이 좀 과하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전에 폴란드에서 T-50을 훈련기로 도입하려다가 자동차 운전을 훈련하는데 페라리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런 이유로 도입을 취소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FA50은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경공격기로는 굉장히 준수한 가성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서 말한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지금 긴장감이 최대치인 중동 쪽에서도 FA50을 눈독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필리핀에서 매우 유용하게 써먹고 있기도 하고요. 당장 이집트와 수출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카이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이죠. 국내 방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전투기 국산화, 그리고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카이인 만큼 앞으로 KF-21의 양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카이의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IG 넥스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포, 카이는 전투기라면 LIG 넥스원은 천궁으로 대표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아마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영상 등을 보신 분이라면 중동 지역의 전쟁에서 방공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LIG 넥스원은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방산업체급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IG 넥스원이 곧 사우디에 천궁2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죠. 심지어 수주 금액이 10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다가 사우디를 넘어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에도 천궁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천궁뿐 아니라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 전술 유도로켓인 비궁 등 각종 유도무기들 역시 LIG 넥스원의 든든한 수출 효자 상품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혼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K방산의 약진에는 기회이기도 하죠. 과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